자, 가보겠습니다. P 조건이 저렇고요. Q 조건이 저래요. 뭔 소리냐면 P가 X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 쉽게 말해서 이 친구를 참으로 만드는 X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라지P라고 하고요. X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 이런 걸 우리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천 번씩 결정되는 식도는 문제잖아요. 조건이라고 해. 근데 이 친구는 참이 되려면 x가 마3이랑 1 사이에 들어오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것들의 값을 갖고 있는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조건은 방정식이거나 또는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 Q는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낫P 또는 낫P 또는 Q, 낫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봐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요, 낫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이고요. Q는 Q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은 여집합을 닮는데요. 여집합 뜻이 전체에서 걔를 빼고 나머지라는 뜻이니까 여집합이 될 겁니다. 낫P라는 건 부정이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요,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친구의 부정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집합들이었던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의하여 얘가 P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Q에다가도 여집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P 여집합이 두 개라면 P고요.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 P차 Q로 가면 이게 집합 문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친구의 조건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잖아.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니까 얘는 뭔 소리냐면 부정을 읽으라는 게 아니구나. 이걸 구하면 되겠죠? 갈게요. 이 친구는 P하고요. 이 친구 여집합을 교집합을 하라는 거니까 봐봐. P차 Q를 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가 P예요. 그 다음 Q는요 0부터 3까지죠? 이게 Q입니다. 그러면은 이 P에서 Q를 빼버리면 돼. 그럼 얼마큼이면 됩니까? 이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P에서 Q를 빼버린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Q에는 유연아 이렇게 돼 있으면 Q라는 이 더미가 0을 포함하고 있어? 안 포함하고 있어? 안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P에서 Q를 차집합할 때 0이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뺄 때? 얘는 0이 없어? 얘에서 얘를 뺄 거야? 안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 P차 Q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주시면 P차 Q는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십니다. 부정이에요. 그럼 뭐라 쓰면 돼? not P 또는 Q의 부정은요. 얘는 P 그리고 Q의 여집합인데 얘는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은 완벽한 답입니다. 이거의 부정이 뭐일까요? 다음 68번.
해볼까? 잘못된 것 같아. 아유, 내가 더 있을 줄 알았다. 몇 번이었죠? 78번? 가죠. 지울게요. 다음. 자, U가요. 정수 밑줄. 정수집합이랍니다. U가 정수래요. 저런 것도 지우면 안 돼요. 두 조건이 있는데 P도 빨리 바꿉시다. P가 절대값 x 빼기 3이 2보다 크다인데 이거 빨리 바꾸면요. 자, 절대값 하나짜리는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또는 x는 a보다 크다. 그러니까 a 양수 붙인 게 양수 붙인 것보다 크고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그대로 쓰시면 x 빼기 3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 빼기 3은 2보다 크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p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자, q 갈게요. 이 친구는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p라는 친구는 q라는 친구는 조건이 x 빼기 2 x 플러스 5가 0이다 로 쓰실 수 있고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q는 마이너스 5하고 2가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기본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자, 갑니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요. 또는은 합집합이고 q는 q입니다. 이거 구하래요. 그럼 얘가 지금 제일 큰 문제겠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오. 작다의 부정이 이제 C 붙인 거예요. 크거나 같다고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답니다. 자,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자, 이거 왜 써줬냐면 이것만 아시면 돼, 얘들아.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5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동시에 완벽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만약에 부정한다고 하시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부등식을 부정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p를 부정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부정하도록 할게요.
P의 여집합은요 X가 얘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고 쓰실 건데 이 친구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데 P의 여집합은 X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맞아?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전체가 뭐였지? 정수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요 원소를 알고로 쓸 수 있습니다. 1, 2, 3, 4, 5. 또 이 친구하고 Q하고 Q 이거였잖아. 합집합을 하시면요 마이너스 5, 1, 2, 3, 4, 5가 돼서 이거 다 더하래요. 다 더하면 답은 10. 끝. 면 집중하시고. 됐어요? 미안, 안 풀어서도 집중해야 돼? 짜라란. 다음 77 맞아요? 어, 77 77 고. 자 갑시다. 친구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었다는 얘기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둘이 서로 서였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항상참인 것을 모르래요. 친구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이렇게 되는 거면은 내가 꼭 하나 써줄게요. 자 봐. P의 여집합이 이거 바깥이잖아.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고요.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걸 진리집합으로 쓰면 Q이면 not P다가 참이고 이걸 명제로 쓰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 거예요. 잠깐만. 자, 그래서요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어디야? 3번. 3번이 있죠? 이거 적어놔야 개념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다음 밑에 거. 자, 잠시만 U에서요 세정권 PQR의 지리집합을 갖고 PQR이라고 할 때 세집합을 포함하는 게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이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래요. 자,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뭐만 추가된 거냐면 여기 R만 추가된 상황이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 뭐만 추가되면 R이 Q에 포함된다. 그리고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는요 R이면 Q이다.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요 R이면 P이다. 요 네 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는 확실히 아는 건데 이거 아니고는 잘 모를걸?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P는 Q예요. P면 나 Q이다. 있어요. 자, P면 나다리다? 그렇죠. 왜냐면은 봐봐요.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만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되거든요. 봐봐요. 이게 나온 이유 설명해 줄게요. R이 Q에 포함되죠. 이거와 같은 표현 기억나요? 잠깐만. 뭐 써둔 게 있었는데? 시험에서 뭔가 써오는 게 있었는데요. 어디 있어요? 빨리 내놔요. 써왔어요? 잘했습니다. 어디서 빨리 내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두분 다 해요. 자, 이거랑 같은 표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R 교집합 Q는 R이었다. 그 다음에 R 합집합 Q는 Q였다. R차 Q는 공집합이었다. R 교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었다. 그 다음에 Q의 맞죠?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 포함됐었다. Q의 여집합, 천집합, R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마지막 Q의 여집합, 합집합 R은 아니네, 바꿨다. R의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다. 해서 총 7개가 같은 표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랑 같은 표현이 얘잖아. 맞아요? R이 Q에 포함된다며. 그죠? 그럼 이것도 되는 거지. 요거. 맞나요? 그래서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게 되고요. P이면 R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돼. Q이면 나P이다가 방금 했고요. 여기 있죠, 여기. Q이면 나P이다. R이면 Q다? 아니면 Q다 되겠네. 아니면 Q다. 되고요. 답은 5번이었죠. 맞나요? 정리. 뭐라고요? 자, 다시 가죠. 다시. 지금 개념을 많이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할 때 지금 잘 들어보셔요? 자, 세 조건이 있어요. 자, 읽어봐. 우리 이걸 배운 거잖아, 저번 시간에. 이게 참이 되려면, 조건 2개를 이어붙이면 이게 명제가 되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얘가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참이 되려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이 친구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이것도 참이 돼야 된다 라는 거니까 이거 둘 다 동시간접이잖아.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돼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이 상황 만족시키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조건이 부동식이잖아요? 부동식은 무조건 어디서 나타낸다? 수직선 위에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라. P는요, A보다 작거나 같다. Q는 얘를 포함해야 돼요. 마삼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고. 제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 뭐야? Q가 있네. 잘했어. Q. P는요, B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를 포함해야 된다며. R이.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지. A는 마상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B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건데, 같아서 되는 거잖아요. 뭐 하래요? A 최대값은 마상, B 최대값은 2니까 곱하면 매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부등식이 나왔을 때 조건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모두 다 어디다 옮긴다? 수직선에 옮겨서 푸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U 전체 집합이 U래요. 그 다음에 조건 P의 지대집합을 P라고 한답니다.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맞죠? 요거예요. 기억. P가 U랑 같지 않으면 모든 P는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는 거짓이다. 자, 문제 설명할게요. 잘 봐. 모든, 이거 한 번만 설명하다 잘 들어봐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X가 P를 만족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P가 전체여야 해. 아니, P가 전체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들이 P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P래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가 얘를 만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근데 얘가 말하길 P는 U가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참이 될 리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미연이 오늘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큰일 났네. 이해돼? 진짜로? 하긴 우리가 균형머리를 하긴 했었으니까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럴만해? 니은 같게 P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뭐가 있대? P가 이건 기억이었고요. 기억 상황이었고 니은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입니다. P가 무언가 있어 이래요. 무언가 있다. 모든 X에 대한 거짓. 방금 얘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 모든 X에 대하여 P라는 거짓이라고 여기서 말을 해줬잖아요. 얘가 U가 아닌 이상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 상황 만들어 놓고 얘 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미쳤니? 그죠? 디귿가요. P가 공집합이래요. 없어 원소가. 이때 어떤 X에 대하여 P라는 거짓이다. 자, 설명해 줄게요.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는 원소 하나만 있으면 참이야. 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공집합이라며 원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원소가 한 개도 없네. 얘는 뭐라고? 하나만 원소가 있어도 참이었는데 한 개도 없대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거짓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거 들어야 돼. 설명. 이해됐어 이거? 그래.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이 뒤에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어떤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원소가 한 개만 있어도 돼. 이 뜻은 뭐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이해했어? 여기 앞에 어떤이 붙으면 이 뒤에 있는 친구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거든? 근데 하필 얘가 뭐야? 그래서 거짓말이야. 얘 공집합만 아니면 됐는데 공집합이 돼. 그래서 참이야.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남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참거지? 이분도 순수한 척해. 참이야. 손흥민은 안 가잖아. 이승도 안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 가잖아.
그래서 참이에요. 한 명만 안 가도 참이에요. 근데 거의 99%가 가잖아. 군대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99%도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 거의 다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 1% 때문에 이게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야. 모든 이 붙으면 다 가야 돼.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간다 그러면 손흥민도 끌고 와서 군대를 보내야 돼. 이해됐지? 근데 그게 사실이 이거야. 지금 이 친구가 왜 이상이면은 왜 거짓이라고 했냐면 이 문장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게 참이 되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P를 만족해야 돼. 그래야 참이야. 근데 아까 전에 이 친구는 P가 공집합이 아니랬잖아.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원소가 있긴 있는데 이 말이 P랑 전체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얘는 이거일 때만, 모두는 이거일 때만 참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얘랑 같지 않으므로 얘는 거짓이어야 하는 거야. 이 문장. 그치? 쟤는 어려워요. 지금 아마 여기 새로 들은 분들도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인데 자주 보여드릴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친구들, 얘가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이건 참이에요. 이게 명제거든요.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그때 뭐뭐이면 앞에 있는 걸 다져. 뭐뭐이다 뭐 하는 게 이거 결론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P라는 조건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조건을 걸고 Q라는 조건을 X는 0이고 Y는 0이다라는 조건을 거시면 이 명제는 P이면 Q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대우를 구하라는 건데 대우라는 거는 그 약속이에요. 자, 역부터 구해볼까? 역은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가정과 결론은 자리를 바꾼 걸 역이라고 해요. 뭔 소리야? Q이면 P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역이죠. 그죠? 대우는 뭐랬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 그 다음 여기 앞에다가 물결표 두 개를 붙여주면 이게 대우인데 이 물결을 우리 뭐라고 불러? 낫이라고 불러요. 이 뜻은 뭐냐면 Q의 부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거 정리 중입니다. For you. 요거 Q의 부정 이렇게 쓰는 거야.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Q의 진리집합이 Q면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인 친구예요. 이게 Q의 부정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얘를 자리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가져다 때려버린 걸 우리 대우라고 불러요. 자, 한번 가보자. 대우를 구해보자.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올 거고 얘가 여기로 올 거야. 그럼 부정을 할 거죠. 간다! x는 0이다를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다. 이건 그리고예요. 이거는 그리고야. 그리고를 부정하면 아까 얘기했죠?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y는 0이다를 부정하면 y는 0이 아니다. 이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를 부정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 친구의 대우인데요. 저번에 설명했었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 이유는 P이면 Q에다가 참이면요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데요.
P가 Q에 포함된다는 말에 같은 표현 중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맞아요? 이게 참이려면 여집합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부정의 질집합이지 않습니까?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같다 그랬으니까 너도 참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도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거 찾은 다음에 참이다. 거짓인 거 치고. 뭐야? 얘네. 답 96번. 자, 이게 참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이거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이 뒤에 있는 게 결론이잖아. 그러면은 P가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다라고 하시고 Q가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쓰시면 부등식의 집합이 나오면 반드시 수위선의 교환을 하시라. 인데요. 수위선 표현이 안 되겠다, 이거. 자. 해볼까요? 얘들아. A 플러스 B는요, 10보다 작대요. 그럼 B가 2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해서 10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럼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더해서 1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제일 큰 게 지금 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더해서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가 제일 작으면 어디까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100보다 작으면 커지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100이면 안 되죠. A가 100이면 안 되잖아. 8이면 돼요? 9면 돼요, 9. 그러면은 얘가 1.9 이런 애가 되는 거니까 더해버리면은 10보다 커지죠. 그럼 A는 일단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 작아야 돼. 맞아, 이래야 둘이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지지. 이해되지? 9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7 넣어볼게요. 7 넣으면 돼요? 되죠? 10이랑 얘랑 더해버리면 10보다 작아지니까. 7 되니까 이 범위 대충 맞네. 그죠? 그러면은 실수 근데요? 그치. 그럼 결국에는 K가요, 이 K 자리였잖아. K가 9는 안 되고 7은 돼요. 맞아요? 8까지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더 커지면 안 되겠네? 그럼 K의 최소값은 자, 최소값이요? 왜 최소값이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출발 할게요.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A 플러스 B가요 10보다 작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를 X로 B를 Y로 바꿀게요. 자, 얘는 Y가요 10 빼기 X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얘가 Y는 10 빼기 X거든요. 맞아요? 자, 요점보다 이 점이 더 Y 값이 더 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y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y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여기 봐봐. 작은 거죠. 그러면 이 위를 색칠하는 거예요, 아래를 색칠하는 거예요? 아래를 색칠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범위에 포함돼야 됩니다. 상황이 되셨습니까? 이게 이거이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된다면서요.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현재 이거예요. 자, 진리집합이 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 XY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의 진리집합은 XY 순서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좌표선을 점으로 시켜 나온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거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 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y랑 얘랑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보다 아래쪽이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얘는 x는 2가 어디냐면 x는 2가 여기 있어요. 아, y는 자, 그럼 해볼게. y가 2랑 여기 y 2 넣을게요. x 얼마야? y 2 넣으려면? y 2 넣으려면 x 얼마야? 8이에요? 8이죠? 여기가 지금 8,2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봐. x가 여기다가 칠게요. x가 여기다 쳐. 그러면 x가 11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보다 작은 거죠? k가 11입니다. 그럼 x가 11보다 작다야. 그럼 이거랑 또는이면 합집합이라고요. 합집합이죠? 맞아? 잘 이해봐. 이거랑 합집합할 거야. 얘는요, 이 선보다 왼쪽이에요. 오케이? 얘가 지금 얘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 단독으로 얘 포함 못해요. 왜? 얘는 지금 여기라며. 이거 아래라며. 하얀색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주황색은 이거 아래입니다.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합치면 하얀색 다 포함돼요? 하얀색 범위가 이 두 친구 안에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럼 포함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고정인데 얘는 이 선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K 값이니까. K가 11일 때 여기였어요. 이해돼?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어디? 봐봐. 여기로 더 왼쪽으로 가볼게. 잘 봐봐. 여기였어. 지금 우리가 지금 포함시켜야 되는 건 여기인데 여기가 y는 2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8,2예요. 이 8보다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요 범위하고 이 범위를 합집합한다 하여 이만큼의 범위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누굴 넘어가면 안 돼. 8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최소값이 어디예요? 8까지만 된다. 그래서 얘가 8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해달라고. 다음 시간에 이거 패드로 보여줄게요. 알겠죠? 지금 보여줄까? 패드로 보면 이게 빠르거든요. 이렇게 많지 않아. 똑같은 문제구나. 잠깐요. 얘가 참이 돼야 되는데 not p면 not q가 참이어야 되는데요. 친구들, 이 친구 개똥같이 생겼지? 그럼 이거의 대우를 빨리 찾아. 대우. 그럼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대우가 참이면 명비도 참이라네. 그죠? 그럼 굳이 이걸 보일 필요가 없이 이거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Q는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게 Q였고요. P는 K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생긴 게 P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얘를 포함하려면 K가 2보다 크면 되는데 같아도 돼요. 답은 5번. 그냥 대우 찾아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죠? 명제가 더 어려우니까 대우가 훨씬 쉬운 상황. 그 다음 8번. 3단문법, 3단문법 안 했죠? 제가 설명해 줄게요. 3단문법. 자, 이게 개념입니다. 노트 필기하실 준비하시고요. 산업보면 이런 거예요. 자, 두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둘 다 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철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죠. 내가 이거를 P, 조건 P라고 하고 그 사람은 철주다 라는 조건 P, 그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조건 Q라고 할게요. 그것은 이렇게요. 그것은 철주다,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은 죽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철주는 죽는다. 그것이 철주면 그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얘는요, Q이면 아니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면 그것은 죽는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이냐. 이렇게 조건 두 개 이어붙인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연결되죠. 얘도 Q, 얘도 Q잖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P이면 Q이면 아니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얘가 이거면 이거이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P면 아닙니다. 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문장을 만들어 볼게. 그것이 철주이면 그것은 죽는다. 쉽게 말해서 철주는 죽는다. 라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맞잖아. 언제나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자, 이런 거 언제 쓰는 거냐면 이미 증명된 두 개의 명제가 나왔을 때 두 개의 관련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미 증명된 거잖아. 사람은 죽는 거고 철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이미 증명된 거잖아. 이걸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이것끼리 연결시키면 참이 되니까. 3단 논법입니다. 자, 이걸요, 대우를 해볼게요. 자, 봐. 이거에 대우 간다, 대우. 일로 오세요. 대우는 이거야. 이거 부정하고 not R이면 not Q이다. 너 쓰는 게 대우 됐어. 그죠? 자, 나는 뭐야? 죽는다를 부정하는 거잖아. 이거 문장으로 바꾸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 이제 대우 구하게요, 대우. 이건 not Q이면 not P가 될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사람이 아니면 철주가 아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 not R, not R이면 not Q이고 not P다 되는 거니까 최종으로는 not R이면 not P다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not R이면 뭐요? 죽지
죽지 않으면 철주가 아니다가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죽지 않으면 철주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는 사실 주관성이 들어가서 명제는 아니지만서도요. 이게 참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참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이거의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봐. 대우하는 대우. 못생길 때 만나면 잘생긴 거 맞는 거죠. 잘생겼다. 잘생기면 철주가 아니다. 가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철주가 아니다. 사람은 잘생겼다며. 근데 철주는 잘생기면 철주가 아니라며. 그럼 뭐예요? 사람은 철주가 아니다.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뭐. 유명한 요즘에 차은우. 그러면은 차은우는 철주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꾸는 게 상당히 이해가 확 돼버렸지? 자, 그냥 자, 선언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한지시 제일 중요한데 3단문법에서는 반드시 대우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꼭 대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자. P면 Q이다. 나 Q이다. R이면 P이다. 자, 연결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얘랑 얘랑 같으니까 R이면 P인데 P이면 나 Q이다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R이면 Q이다. 맞아요? 자, 갑니다. 이 친구의 각각의 대우를 구할게요. 대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Q이면 나티이다. 얘는 나티이면 나달이다. 아까 이거 듣는 거고. 얘네도 연결되잖아. 그러면 Q이면 나티이고 나달이다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Q이면 나달이다. 그럼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뭐야? 다 찾아봐, 빨리. 아니면 나 Q이다. 아니면 나 Q이다. 아니면 나 Q이다. 아니면 나 Q이다. 있어요. 자, Q이면 나 Q이다. Q이면 나 Q이다. Q이면 나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달이다. 있네. 나티면 나달이다. 나티면 나달이다. 그럼 넘어가. 괜찮아요? 판단만. 그럼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은 만약 이거랑 같은 유형이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402번으로 가보죠. 다행히 402번은 다른 유형인 것 같네. 지워? 약간 여기는 이 상담문법 쪽은 약간 국어 문제 같아요. 그죠? 국어 문제 같으면. 이런 거 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까지 엄청 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 자! P 줬거든요. 결과 A 탑 B가 A라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B가 A에 포함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P 조건은 이거예요. Q는요 MB가 MA보다 작대요. 맞아요?
친구들, B가 A에 포함되면요 자연스럽게 원소 개수는 작거나 같을 거거든요. 근데 잘 봐봐요. 이 상황 안에는요 B가 A에 포함된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는 이걸 만족하는 애도 있죠. 근데 이것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크고. 근데 B가 A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이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저기 갔어. 자, 봐봐. B의 원소가 A 원소가 작다는 거는 이것도 되지. 이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상황도 될 수 있고 이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큰 범주입니까? 누가 더 다양한 거예요, 상황이? 얘가 다양한 거예요? 얘가 다양한 거예요? 다시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얘는 이것만 돼. 오케이?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다양한 거예요? 얘가 더 다양한 거잖아. 얘는 이것도 이거 되는 거니까.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는 P이면 Q에다가 참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 왼쪽에 있으면 뭐예요? 충분 조건. 오른쪽에 있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세 문제 다음 퀴즈 주고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증명법이죠? 유연아 꼭 영상 보고 와. 수정이는 과연 어디 갔다가 지어치고 이렇게 잘못했을까? 연세대 뭐 학교 갔다는데 학교에서 안 갔어요? 신청한 사람도 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신청해서 신청하면 그 붙는 사람이 있어요. 시켰을 때 한 살 많아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었고 이순신은 다 가는 게 아니었고 교방고는 반마다 다녔다고 들었거든요? 안 했어요? 그 다녀서? 정말 몰라가지고 어떤 반 가고 어떤 반안 가고 이런 식으로 안 가는 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현님 딴 반은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반은 몰라요. 애기가 아예 안 나왔어.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짜증냈습니다. 저번에도 연세대 갔거든요? 짜증나가지고 저 차를 이야 봤어 트래핑? 찾았어. 자 가자. 증명합니다.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걸 나중에 쓰시게 될 텐데 그 논문이 참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주면 뭐 귀납법, 귀류법, 대우증명법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배울 건데요. 국유 과정에서는 총 세 가지를 배웁니다. 국유 과정에서 첫 번째 대우증명법, 두 번째 귀류법, 3번 귀납법. 정확히 말하면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거는 고2 때 수1에서 배웁니다.
수업 맨 마지막 건이에요. 지금 우리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대우증명 뭐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 P면 Q이다의 대우는 서로 대우예요. not Q이면 not P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입니다 라고 했었고 얘가 거짓이면 너도 거짓이야 라고 했는데 자, 그럼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인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런 거 봤지?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not Q이면 not P다를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 P면 Q다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얘가 증명이 어려워. 그럼 내가 뭐로 바꿀 거다? 얘를 대우로 바꿔서 얘를 증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명제가 증명이 껄끄러울 때 대우로 바꿨더니 좀 쉬워져. 그럼 내가 너를 증명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게 대우 증명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이 친구에 포함되기만 하면 참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좀 껄끄러운 거야. 그럼 이 친구 대우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를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건 여기서 생긴 모습이었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더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편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기름법은 재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혹시 그 TV에서요, 좀 이렇게 영화들 중에 이제 재수없는 애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냐면 어떤 애가 이제 헛소리를 찌꺼리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제일 최근에 봤던 건 신슬기에서 이제 은지원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이제 외계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넣고 했는데 은지원이 있다였나요? 있다였고 어떤 사람은 PD가 없다 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PD가 재수가 좀 없는 서울대생이었는데 걔가 뭐라고 말을 시작했냐면 만약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네 말이 쉽게 말해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은 본 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이제 물리지는 않았어요. 서울대 문과생이라고 문과 문통했는데 어찌됐건 나눠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누군가는 외계인을 본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실제로 외계인이 봤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므로 외계인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규율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규율법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규율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 말처럼 안 보면은 본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럼 내가 뭐라 중요할 것 같아? 넌 공기를 본 적이 있니? 넌 오투를 본 적이 있어? 산소를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죠? 그럼 이거 없는 거네? 네 말에 모순이 있어. 넌 틀렸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율법입니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해보자. 그죠? 본 적이 전 세계 사람이 한 명도 본 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얘기했죠. 넌 자기장을 본 적이 있니? 예? 자기장을 본 적이 있냐고. 없는데요. 자기장이 없습니까? 있죠. 이 말은 틀렸네. 이게 규율법입니다. 상당히 재수 없는 말투예요. 맞아요? 상당히 재수 없는 말투인데 어찌됐든 이건 뭐냐면 명제를 부정하여 모순을 찾아내요. 뭘 이용한 거냐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이 참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규율법. 자,
왜냐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 P 여집합이라고 했었잖아. 이게 진짜면 이게 가짜, 이게 가짜면 이게 진짜. 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명제를 부정하여 무엇을 찾아내요? 부정의 거짓임을 뭐예요? 그럼 이게 뭘 이어지는 겁니까? 명제는 창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법을 귀륙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랑 같이 푼 거니까 풀 거예요. 오케이. 다음. 절대분식. 같은 의미에 있는 등식이 있어요. 한 등식과 유사한 친구들. 자, 한 등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왜 비슷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절대분식을 알고 있는데요. 걔가 누구냐면 A가 실수일 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절대분식입니다. 자, A가 실수기만 하면요, 여기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절대분식.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분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많아요. 항등식입니다. 나 오늘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기 전까지 한 1000개 만들었어요. 항등식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많죠? 자, 이게 항등식이에요. 근데 절대분식은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보다 많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내가 오늘 갑자기 지금 자기 전까지 한 1000개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요,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절대분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수의 성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실수의 성질입니다. 자, 실수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죠. 너무 당연한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 맞아요?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 내가 말했죠? 이거 성질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성립하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건 걸려있다. 알겠죠? A, B가 실수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어. 그럼 0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지? 이거나? 얘 언제 0돼? 네. 얘가 언제 0돼? A랑 B랑 그렇지, 그게 성건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얘가 여기 화살표 있죠? 양방으로 돼 있잖아, 양쪽으로 돼 있잖아. 이 양방으로 돼 있는 거는요,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되고요, 얘가 성립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걸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이거의 진리집합이랑 이거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요. 이거의 진리집합이랑 이거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말! 자, 4번 선생님이 문제 풀 때마다 수학상에서 정말 많이 말했던 건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같아요. 언제 썼죠? 얘는 x 빼기 3의 제곱과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나가는데.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절대값 A, B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수로 바꿔가지고 곱한 다음에 양수로 바꾸나 결과가 다르지 않을걸?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양수가 될 거야. 이게.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별로 쳐놔요. 제가 못하니까. 다 이해가 쉬워. 5번이 잘 안 돼. 자, A 양수고 B가 양수예요. A가 B보다 크면요, A제곱, B제곱도 부동항이 그대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건 이해를 했대요. 분명히 이해를 했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면 루트 A랑 루트 B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대답을 못해. 이해가 된다며 이게. 그거 어떻게 돼요? 누가 커? 얘가 커요? 항상선택해요? 맞아요. 항상선택해요. 왜냐면 봐봐. 네, 양수죠. 양수죠?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뜻이 뭐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제곱하여 B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맞아요?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된다며. 여기 화살표가 양방이야. 이게 성립되면은 이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성립되면 이게 된다며. 그럼 이게 성립되는 거니까 얘도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을 잘 이용하셔야겠죠. 괜찮아? 요것만 좀 적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396번 다시 해달라고 좀 말씀해주세요. 보여준다고 했던 거. 자, 절대분식입니다. 얘들은 잘 나온 애들은 아니야. 그래도 외우세요. 왜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주 출제 되면 거기서 이제 자주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오니까 문제 자체로 단독으로 나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기엔 좀 약해. 근데 같이 잘 나와.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나와. 다음 절대분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가세요. 별거 아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항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리와. 얘가 어느 제곱식이 되려면요, 얘가 필요합니다. 있던 거, 없던 거. 없던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들고요. 그냥 두세요. 그럼 이 친구는 완전 제곱이 돼서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이 되세요. 이 친구는 플러스 4분의 3의 B제곱이 되시는 거죠. 아까 전에 이런 게 있던 것 같은데 A, B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위 실수 조건에 이게 있었잖아요. 이거 다른 거, 이 A, B랑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모든 절대분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호 언제 성립되냐면 일로가 중요한 거예요. A랑 B가 같으면 A가 B가 모두 0이면 등호 성립이에요. 0, 0, 0, 0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AB랑 AB가 모두 0이라 해. 제가 지울게요. 증명이니까. 자, 밑에 있는 친구는요, 간단한 거야. 이거 뭐요? 곱셈공식이요. 아시죠? 알아야 할 텐데.
제 보입니까? 실수 제곱하고 실수 제곱하고 실수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럼 얘가 0 되려면 다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C가 모두 같으면 등호가 성립되는 거죠. 얘가 얘야. 얘가 얘야.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중요함 자주 써요. 등호의 조건은 AB가 뭐죠? AB 곱하기 0 쓰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증명이 되긴 하는데요. 자, 이게 언제 같은 거냐면 자,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자, AB가요, 잘 봐요. AB가 양수야. 양수면은 곱하기 양수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뿔뿔이면 이거 A로 나오겠죠. 플러스면 얘도 B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네. 양수 더하면은 양수잖아요. 그럼 뭐로 나와요? A 플러스 B로 나와? 서로 같겠네. 맞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예요. 괜찮아요? 자, 이번 A도 음수, B도 음수야.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맞아요?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서로 같네. 그래서 등호가 성립돼요. 이거 괜찮아? 자, 다음에 이번에는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A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B로 나와요. 맞아요? 자, 얘는요 A는 양수 음수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 플러스면은 A 플러스 B로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A 빼기 B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이게 언제냐면 이게 괜히 복잡하게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절대값 B보다 크면 얘가 양수로 나오거든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를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큰 음수니까. 얘 1, 3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 둘게요. 이 상황이라면 얘가 A가 양수고 B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로 달랐죠. 그럼 얘는 양수였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A에다가 양수를 더해준 거잖아. 얘는 A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A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더 클 거 아니야. 자, 여기는요 똑같이 이건데, 자, A가 지금 B보다 절대값이 작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찌가든 양수야. A에다가 양수를 더한 거니까. 자, 얘는요 얘는 양수죠. 마이너스 B는 양수잖아. B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음수죠. 그럼 둘이 더하면 적어도 마이너스 B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왼쪽이 커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 아까 전에 양수는 제곱해도 부동항이 안 바뀐다면. 그래서 제곱합니다.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동일하다고 아까 배웠죠. 그럼 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그거 나갔다. 얘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잖아. 난리. 그러면은 절대값 AB가 크냐 이거죠. 그냥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왜요? AB가 양수면요 서로 같을 거고요. 맞아요? AB가 음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요. 얘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고 이 친구는 AB로 나올 건데 얘가 음수라며. 그럼 양수가 더 크겠지. 이해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가 성립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증명 이렇게 하시면 돼. 등호는 어느 정도 한다고? 양수일 때. 별로 안 중요한데 너무 길게 설명했다. 별로 안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술기입니다. 호시버릇은 다음에 할게요. 안 어려워. 그리고 막 이거 한 10분, 20분 듣는다고 해서 이거 진짜 짧게 듣는 거랑 다르지도 않아. 잘 봐요. 대신에 집중해서 한 번에 빡 끝내자. 집중하세요. 산술기하 평균은요, 일단 가까이 의미부터 설명할게요.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해돼? 집중해야 돼. 기억 나올 때. 자, 이거 이해됐어요? 자, 기하 평균이 있어. 얘가 완전 브랜뉴야. 완전 새로운 거야. 넓이가 AB인 사각형의 한변 길이 평균. 직사하셨는데. 자, 보세요. 넓이가 AB라면요. 얘가 A고 B면 되죠? 넓이 AB요. 그런데 이 한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평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같으면 평균인 거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면 무슨 넓이인 거예요?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한면의 길이가 뭐예요? 루트 AB겠네? 이걸 우리는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부피가 ABC인 직육면체의 한면 길이의 평균은 루트 ABC의 세제곱. 여기 쓰는 건데 세제곱은 배웠어. 그거예요.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잠시 넘어가. 이거 수업 배우지 않으니까 안 나오겠죠?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이거예요. 근데 기하 평균은 그래서 뭐예요? 루트 AB래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이 AB가 지금 길이래요. 길이는 0보다 커야지. 그래서 AB는 0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부등식이 항상 산술평균 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써먹냐? 더 중요한 거지. 자, 이걸 언제 쓰냐면 얘 줘.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로 변형해서 쓸 수 있죠. 자,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합이 나왔을 때 합의 최소. 스트레스. 합이 나왔을 때 얘 곱이잖아요. 이 친구 다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줄게요. A 플러스 B가 7이래. 그때 A, 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A, B는 양수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나누기 2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를 쓰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다 이제 7을 집어넣으시면 양면 제곱할게요. 그러면은 4분의 49가 작거나 같다 AB라면서요.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분의 49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면 합의 값을 할 때 곱의 최대값, 반대로 곱의 값을 할 때
그러면은 위에 해볼게요. 이번엔 곱을 줄 거예요. A 양수, B 양수일 때 A, B가 16이래요. 그때 A 플러스 B의 최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식을 써. A 플러스 B 나누기 2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건 절대분식이라 무조건 써도 되는 거잖아요. 양수면. 너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배의 루트 16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4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최소한 8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값을 알면은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 있고요. 곱의 값을 알면은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와요. 별거 아니야.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해보세요. 36xy인가요? 자, xy가 얼마라고 해요? 16이다, 왜? xy. xy 16이에요? 자, 그럼 시면은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얼마? 36의 제곱이니까 6, 4의 16은 4의 제곱이에요? 10 곱하기 4 곱하기 2가 4x 플러스 9y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답니다. 이거 얼마예요? 다 곱하면? 48이죠? 이 친구의 최소값은 48입니다라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를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수 조건 있을 때 이 시험에 갖다 써도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후시오 가르치는 문제는 실수 조건에다 갖다 써도 되는 이런 문제긴 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대표 유형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잘 가.